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절차를 생략하는 재개발,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패스트트랙, 조금 더 빠른 길을 밟아갈 수 있는 방안인데요. 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거나 이 안은 재건축 재개발 구역의 경우에는 주민이 절반 이상 동의할 경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되고요. 해당 구청장이 이에 대한 조율 지원자로 나서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갈등이 생기다 보면 이 갈등이 오래돼서 그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기간도 더 길어져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빠른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점점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있지만 이 변화 속에서 갈등이 사실 더 빠른 길을 못 가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 어떠한 요인들이 있을지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봐야겠죠. 자, 다양한 지역에 대한 이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잘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서울전화 023424-0707번이고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전문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냉철한 현장 검증과 트렌디한 분석으로 남들보다 발빠른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드릴 부동산계 센스가이 김남현 팀장.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정확한 투자 전략으로 시청자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립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남현 팀장 자리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남현 팀장입니다. 네. 예, 아까 처음에 그 오프닝 말씀을 하시면서 정비 사업에 대한 공공 부분의 지원을 조금 강화를 해서 그래서 그 속도를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개발이 됐건 단순히 민간 사업으로 시작돼서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재건축 사업이 됐건 간에 그 개개인 조합원의 사적 이익이 보장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적 이익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시켜보겠다 하는 식의 제도를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속도 하나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물론 좋아지긴 하겠지만 굉장히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평가를 해보시고서 접근하시는 것이 맞고요. 지금과 같이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넘치는 시장에서는 어떤 식의 투자를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보유한 자산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충분히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매주 김남현 전문가가 준비하는 내용이죠. 김남현의 부동산 팩트. 오늘은 도심 재생 산업을 중심으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란 무엇인지 일단 오늘 만나볼 이슈부터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주택시장에서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지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심의 기능을 재활시킬 수단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복합, 정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데요. 오늘 김남현의 부동산 팩트에서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언뜻 들었을 때 사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투자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포인트,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부동산 팩트에서 살펴주시죠, 팀장님. 예,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약 2010년대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원래 그 성격 자체는 그 재개발 지역이었다가 뉴타운 재개발 지역이었다가 해제되는 지역의 출구 전략으로서의 성격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전면 철거 후 그다음에 아파트만을 신축하는 행위는 굉장히 사회 전반적으로 비경제적인 소모 행위이다.
이런 식의 여론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요.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의 마인드 자체가 전면 철거 후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단순히 아파트만을 공급하는 거는 서울의 정체성을 너무나 잃어버릴 우려가 크다 해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부터 살펴보자면 인구 변화와 함께 지금 주거 지역의 그 트렌드가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약 40년대,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전부 저층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층 무허가 지역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거의 뭐 달동네, 산동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전후를 거치면서 이런 지역들에 난립을 하게 되죠. 이제 판자촌이라던가 천막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개선을 해가면서 70년대, 80년대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 위주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주택을 건설을 했던 것이 현재 시점에 와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10년대까지는 이제 정비사업,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이런 정비사업이 줄을 이뤄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지금 서울시의 인구가 1000만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수도권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기존에 낙후되었던 지역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다. 단순히 주거 지역에 있어서만의 변화는 문제가 되지 않고 새로운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된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40년대에서 한 70년대까지는 도시화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80년대, 90년대까지 지나가게 되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사회 진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총량이, 주택 보급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서울마저도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이와 같은 도시화가 집중이 되게 되니까 주택 가격이 너무나 올라서 이제는 탈집중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택지 개발 지구로 서울시의 인구가 약간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현대에 들어서는 재집중화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주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산업시설들이 과거에는 수도권에 너무나 밀집되어 있다 해서 참여정부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방으로 많이 내려보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해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집중화 단계까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은 도시 재생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길 원하나 봤을 때 여기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쇠퇴, 낙후 지역에 대한 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 문화 지원, 그리고 저이용 저개발, 그리고 노후 주거지 이와 같은 4가지의 방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문 안에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역사 문화적인 부분들을 강조를 해서 단순히 아파트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의 상태를 원상태를 보존을 하면서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을 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발을 하겠다. 이런 지역들이 있겠고요. 노후 주거지에 대해서도 지금 뭐 성수동이 여기 찍혀 있는데요. 성수동 같은 지역은 지금 굉장히 지역 조례를 통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주거지를 단순히 아파트로만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발달하고 있는 문화를 계속해서 유지 지속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큰 흐름은 여기 보이는 2030 서울 플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의 흐름과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3도심뿐만이 아니라 7개의 광역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역 중심들마다 특색을 하나씩 지정을 해서 이와 같은 산업을 육성시켜서 이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예로 들자면 여기 보이는 용산 청량리 같은 부분에는 국제 고차 업무 기능의 집적지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또 상암수색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육성하겠다. 이와 같은 식으로 도심의 기능은 일부 부도심으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얘기고요. 이러한 밑그림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성이 확보가 되어져야지. 절대로 여기는 정부 개개인의 정부의 돈만으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민자 기업이 유치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확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나마 좋다고 판단되어지는 지역들을 위시로 해서 하나 둘씩 굉장히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장기적으로 내가 거주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약간은 참고를 해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특히나 2030 서울 플랜 3도심 7광역 중심의 공간 구조의 개편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이 시간마다 준비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동산 팩트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강의는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서울전화 02-3424-0707번 그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문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인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만큼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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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제가 아파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네. 일산동 후곡마을 11단지 매도 시기를 좀 알고 싶어서요. 후곡마을 11단지요. 예. 평형대는 어떻게 되세요? 예? 평형대 면적은 어떻게 되세요? 27평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니요, 지금은 전세를 주고 전 딴 데서 거주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매도는 확실히 원하는 상황이세요? 맞아요? 예, 좀 이게 오르락 내리락 너무 심해서 알겠습니다. 자, 매도한다면 언제 매도하는 것이 좋을지 일산동의 후곡 11단지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여기 지도에다가 네. 띄워놨는데요. 일산역 네. 바로 앞에 위치한 그 아파트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27평이라고 하셨고요. 이게 매도 시기가 언제가 되시나요? 매수 시기가 언제인가요? 2008년에 제가 구입했거든요. 예, 그때 구입 가격이 얼마였죠? 제가 2억 6,500 주고 샀어요. 예, 지금 가격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 2억 8,500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경기를 따라다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시면 될 거예요. 예.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금 상태에서의 가격 흐름을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얘에 대해서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 기대를 좀 하고 계신가요? 예. 예, 이런 일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예. 지금 연식이 한 90년대 초반 정도에 지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상태에서 흐름은 지금 소형에다가 일산역이 개통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소형에다가 역세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일산에 위치한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가격 흐름이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가 그만큼 찾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예.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는 얘 혼자 움직일 만한 어떠한 그런 모멘텀이 존재를 하지가 않습니다. 예. 단순히 노후화되고 있는 아파트일 뿐이고 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오프닝하면서 말씀드린 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구성된 조합원들 개개인의 사적 이익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일단은 지금 27평인데 여기는 대지 지분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집 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이게 몇 층 정도 되는 아파트죠? 한 15층 정도 되나요? 최고층 수가? 예. 그 정도는 돼요. 예. 그러면 긍정적으로 봐도 한 15평에서 16평을 이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긴 한데 15평 정도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용적률 자체가 어느 정도 상향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 대지 지분을 가지고 내가 이 사업성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먹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나타낸 게 무상지분율이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말로 지금 상태는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높잖아요. 전국 어디든 간에. 네. 그렇게 계산을 해도 제 예상으로는 한 130%도 정말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렇게 보면 뭐 많이 받아봤자 20평을 넘진 않겠네요. 네.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예. 근데 이 자리에 신축된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네. 20평짜리 아파트가 3억을 넘어갈까요? 그건 아니죠. 좀 힘들지 않을까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재건축 자체가 사실 일기 신도시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 거고요. 예. 하지만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사실 재건축과 공사비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사업성이 굉장히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매도하는 방향을 좀 설정을 드리고요. 길게 네. 보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네. 서울을 벗어난 일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네. 장기적으로 1년, 2년 보실 필요도 없이 그냥 최대한 네. 빨리 매도를 지금 가격 수준이 굉장히 높게 올라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좀 계획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일단 서구 일산동 후곡 11단지 빠른 매도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파트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어떤 요건을 갖춘 아파트가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나요? 사실 어떤 요건이라고 볼 게 없는 게 아파트 가격은 그 방향 자체는 다 같이 움직입니다. 다만 이제 상승 시기가 왔을 때 이 상승하는 폭이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역적으로 강남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시고요. 지금만 보더라도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아파트에 있어서 왜 사람들이 강남을 원하는지 이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강남은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싸죠. 네. 일반적인 재건축 아파트만 봐도 10억 이하 가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이 가격을 주고서 내가 수익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도대체 가격이 얼마나 올라줘야 되냐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수익액의 싸움이 아니라요. 수익률의 싸움입니다. 네. 이 같은 금액을 가지고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과 10억짜리 아파트 하나를 보유하고 있을 때 수익률 반드시 비교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이렇게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려 있거든요. 서울전화 02-3424-0707번으로 빠르게 전화 주셔야 되고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 함께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용산구 서계동이 네, 용산 서계동. 예. 그 상호 발전성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네, 올 봄에 구매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일단 지구 단위 계획은 잡힌 것 같아요. 네, 잡힌 것 같은데 그 구역이 한 7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특별 네. 구역이라고 해서요. 네. 근데 저희는 제가 산 물건은 그 만리시장이랑 굉장히 가깝고 있고 뭐 지식산업센터 뭐 네. 그게 들어선다고 하면서 근데 그 특혜구역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지구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아. 특혜구역 바로 옆에 이렇게 좀 가까이 지근거리에 네네. 제일 물건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특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포함된 것과의 차이점도 알고 싶고 이게 저는 약간 중장기를 생각하고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생각하고 이거를 해야 돼. 투자를 한 건데 네네. 과연 이게 좀 장밋빛 미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게 향후에 그만한 제가 투자한 것만큼의 그 가치가 있을까 하는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네, 당연히 그게 부담되시고 걱정되실 상황이세요. 예. 지금 그럼 투자 자금은 얼마 정도 들어가셨어요? 저 매수 가격은 1억 7,500에 1억 매수를 했어요. 7,500이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특혜 구역 안에, 어쨌든 구역 안에 포함된 매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서계동에 예. 위치한. 특혜구역 7개 구역으로 그러니까 서울역 바로 네. 붙어 있는 거 특혜구역에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네. 일단 위치가 확인이 됐거든요. 네. 자세한 내용 한번 나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제가 지금 지도를 좀 띄워놨는데 이게 지적도로 띄워놨어요. 그래서 네. 좀 보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만리시장 골목으로 나오거든요. 예. 이 인근에 위치한 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나 이런 부분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이면 이쪽 인근이 되겠네요. 네,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는 아니고요.
특혜구역 지식산업센터 예, 뭐 무슨 말씀인지 향후에 알겠습니다. 분석된다는 제가 거 한번 바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일단은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뭔지를 궁금하다고 하셨나요? 아니 거기는 네. 투자하면 안 된다고. 예, 그게 그래가지고 맞는 거기는 일단 안 말씀이고요. 들어가는 주거환경 거거든요. 개선 지구는요. 일단은 재개발로는 사업성이 굉장히 좀 안 나오고 예. 어떻게든 여기가 너무나 낙후됐기 때문에 사람 살기는 좋게는 만들어놔야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게 주거환경 개선 지구라고 보시면요. 지금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역으로 묶여 있지도 않아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구입을 하신 게 1억 7,500 정도면 예. 제가 보기에는 투룸까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원룸이에요. 아, 원룸이시고요. 예. 이게 대지가 몇 평 정도가 되나요? 지분이요? 예. 5.69평이요. 약간 5.7평 정도 돼요. 예, 이렇게 봤을 때 얘는 그러면 왜 대지를 제가 여쭤봤냐면요. 예. 어떻게든 개발을 하든지 간에 이 토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개발 이익을 나눠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개별 행위를 해야 됩니다. 묶여있지가 않아서 이 구역에 대한 아파트라던가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예. 이 건물 하나에 가지고 따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아, 예. 그러면 사업성이 그 아파트를 짓는 거에 좋을까요? 이렇게 개별 신축 행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서계동 자체가 네. 서울시에서 말은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다 때려 부시고 완전 재개발 형태가 아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 구역이 안 묶여 있는 거고요. 지금 어떤 식으로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일부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은 투자로는 접근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투자로 접근을 했을 때는 너무나 불확실성에 기대고 있으시거든요, 지금. 뭐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봐서 10년이라도 너무 힘들. 아니 10년을 이 금액을 여기다가 왜 안고 가시려고 그러죠? 저는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10년이 지나가지고 얘가 된다고 해서 한 10억이 남는다고 하면 제가 가져가라고 하겠어요. 근데 10년이 돼가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데다가 이 금액을 왜 안고 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 예. 특히나 지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예. 세계 경제가 어떻게 튈지 몰라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죠.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10년을 안고 가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아, 예. 이거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 반드시 정리. 예,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투자 방향을 살펴보세요. 절대 맞지가 않아요. 이 투자 방향은.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 투자에 관해서 궁금하시면 반드시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냥 무작정 믿었다간 정말 위험한 투자가 되죠. 중장기적이라고 해도 확실한 근거 하에 중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꼭 세미나든 아니면 방송 이후에 상담을 통해서든 더 좋은 방향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보유하고 있는 서계동의 다세대 주택 빠른 시간에 매도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4240707번, 문자샵 8289번 함께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청계천에 청계 두산 이부더 제니스라는 네. 주상 복합 아파트가 있어요. 네. 예, 그거 59평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예,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청계천의 두산 위브더 제니스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매수하려는 예. 목적이 어떤 거세요? 아, 제가 실거주를 하면서 네. 조금 오르지 않을까 해서 예, 이제 실거주하면서 투자 겸 하는 거거든요. 59평이요. 네, 자 거주도 그래서 할인 생각하- 분양을 좀 받았어요. 네네. 예. 금액도 좀 할인 분양 받은 상태니까 일단 예.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 향후 예. 전망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브더 제니스입니다. 인사부터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제가 여기 지도에다가 띄워놨거든요. 네. 예. 신당역 바로 초역세 건이죠.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할인 분양을 받으신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본인 생각으로는 싸게 구입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근데 여기가 일반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예. 주상복합입니다. 예. 그렇다면 주상복합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어보고서 이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주상복합은 사실은 아파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특수성이 있는 아파트죠.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일반적인 아파트랑 전혀 다르게 형성될 경우가 있어요. 그 예로 들만한 지역이 뭐 성수동에 있는 트리마제 그리고 뭐 갤러리아 포레 이런 좀 랜드마크식의 그런 단지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라던가 아니면 목동에 있는 그 뭐 하이페리온 이런 랜드마크격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상복합은 지들끼리 가격 형성이 돼요. 거래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요. 굉장히 비싸도 그 가격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평수도 관계없이. 왜냐하면 거기 거주하는 사람은 돈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가진 주상복합이 있는 반면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주상복합들 있잖아요. 그런 데랑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가요? 얘는 많이 떨어지죠? 예. 예. 얘는 그냥 아파트로서 분류를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성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로 분류를 해서 접근을 하면 가장 먼저 59평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59평 듣는 순간에 이거는 무조건 매도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59평을 따로 구입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좀 다른 데보다 싸니까 그 다른 데를 어디랑 비교를 하셨나요? 상황심리 텐즈일이나 센트라스 이런 데요. 텐질이랑 비교를 어떻게 하셨나요? 텐질의 59평형이 얼마까지 가던가요? 더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 12억 5천 정도요? 12억 5천 정도. 이거는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뭐 한 굉장히 고가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거의 뭐 10억대에서 12억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당가로 비교를 했을 때는 얘가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 텐지일보다 얘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얘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텐지일만큼 뭐 편의시설이라던가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얘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가격 상승 여력을 볼 때요. 텐지일에는 여러 가지 평형대가 존재하잖아요. 거기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텐지일도 분명히 크면 클수록 가격 상승 폭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인구 가구 구조 자체가 1, 2, 3인 가구를 합치면 75%가 넘습니다. 근데 정말로 돈 신경 안 쓰고 살 사람 아니면 1, 2인 가구가 12억 5천 주고 텐지일이나 이런 주상복합을 살 여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기였던 작년 한 2년을 보더라도 2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형이면 소형일수록 과거 정고점보다 더 높게 올라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40평대 이런 아파트들은 과거 한 2006년, 7년도 가격 아직도 회복 절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거는 점점 더 갭이 벌어질 거고요. 물론 가격은 똑같아지진 않겠지만 평당가로 비교를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하는 편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했던 이야기는 아니셔서 네, 목소리가 좀 작아지셨는데 일단 의견 들어보시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세요, 그렇죠? 일단 그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아파트 지금 보유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또는 보유를 하셨다면 매도 쪽에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보유냐 매도냐 참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만큼 어느 지역에 어떤 매물을 어떻게 선택해야 돼? 쉽지가 않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세미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11.3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따른 투자 방향 재설정입니다.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마련된 강연이고요. 격주로 진행이 됩니다. 7호선 노년역 4번 출구입니다. 서울전화 02-3424-0707번으로 예약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격주로 진행이 되니까 날짜를 잘 체크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11월 11일 날 마련된 강연입니다. 그렇죠? 예, 내일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반드시 사전 예약을 전화를 통해서 해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 발표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분양권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도 꺼지고 그리고 전체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는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은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풍선 효과로 인해서 지금 조정 지역으로
수립이 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처럼 번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효과를 나타낼 경우에 어떤 식의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11월 11일 마련된 강연입니다. 예약 신청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서울전화 02-3424-0707번으로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남현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참여 받고 있고요. 다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죠. 전화 연결되었나요?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예, 예. 궁금하신가요? 저희가 양천구 신정동 1214-1 빌라거든요. 네. 근데 2011년 6월 달에 이거 매수를 했고 예. 지금 저희가 여기 거주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왜 거주하고 계신데 왜요? 이거를 매도를 할까 해서요.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사까지 생각을 좀 하셔야겠네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신정동 214단지라고 하셨죠. 14-1. 14-1번지. 예, 예. 네, 14단지 14-1번지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예,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지도에 띄워놨는데 그 예, 예. 1214-1번지가 맞나요? 예, 예. 예, 여기 지도에 한번 띄워봤습니다. 예. 여기가 신정 뉴타운 안에는 있지만 지금 여기는 존치관리구역이었습니다. 예, 예, 예. 예, 맞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요. 예, 예. 다른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재개발로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처럼 여기를 철거한 다음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예, 예. 예,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여기는 다른 데보다는 좀 저렴할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얼마를 주고 구입을 하셨다고 하셨죠? 여기 2011년도에 1억 9,200이에요. 1억 9천 정도예요. 예, 예. 지금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얼마 전에 부동산 가서 물어보니까 2억 정도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거의 변화가 없죠. 예, 예. 그렇다면 그래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여기는 존치관리 구역이라는 것은 이제 기반 시설만 확충을 잘 해가지고 예. 나머지 건축행위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형태의 건물이라고 하셨죠? 빌라거든요. 예, 지금. 빌라고 지금 몇 평형이시죠? 25평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3룸이겠네요. 예. 2룸인가요? 화장실 2개하고 방 3개요. 아, 3룸에다 화장실까지 2개가 있군요. 예, 예. 그러면 빌라 25평짜리 3룸 빌라에 대한 접근으로만 접근을 예, 하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어느 정도가 되죠? 1억 한 4, 5천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전세가를 물어봤냐면요. 예, 예. 여기에 투자로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갭 투자로 많이 접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갭이 한 5천 정도 됩니다.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예, 예. 그러면 이 정도 되는 갭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갭 투자라는 것은요. 매매가랑 전세가의 차이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 내가 지금 상태에서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2011년에 1억 9천에 사서 2016년에 2억인데 1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여기를 만약에 내가 단돈 뭐 갭이 2천만 원밖에 안 돼서 2천만 원만 가지고 투자를 했었다. 그러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폭이 아파트보다 적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도 아파트보다 적어야지 메리트가 있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팔까 예.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매도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 시기가 궁금하셨던 건가요? 예, 예. 시기는 지금 당장 매도를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봐도 예, 되나? 짧게 좀 드릴게요. 예. 저희 딸이 지금 한 5천에서 6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디에다가 좀 전세로 하나 뭐를 사놓을까 하는데 아, 어디가 투자에 있을까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군요. 네. 예, 예.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근데 좋을까? 투자라는 것은요. 예.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기반 여건이라던가 그리고 뭐 출퇴근을 어디로 하는지 그리고 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알아야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그래요?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 제 세미나에 한번 오시는 게 어떠신가요? 그래요? 예.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투자 관련된 상담은 한 번씩은 진행을 해드리니까요. 네. 한번 세미나에 오셨으면 좋겠네요.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따님하고 같이 손 잡고 오셔야겠네요. 네, 자 세미나를 통해서 특히나 뭐 투자 성향이라든지 그 투자의 방향 이런 부분을 잘 논의해서 또 투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또 마련된 세미나라고 하니까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세부적인 내용 잘 상담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유하고 있는 신정동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뭐 시점과 상관없이 빨리 매도하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전화와 문자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7번 그리고 문자는 샵 8289번으로 받고 있어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지금 제가 송파구 잠실 5단지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5단지가 지금 이제 부동산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가격이 이제 좀 떨어지고 있어서 네. 이게 지금 뭐 앞으로 부동산 시장도 별로 뭐 금리도 오른다는 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팔아야 되는지 갖고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네. 자, 주공 몇 단지라고요? 주공 5단지요. 주공 5단지고요.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데요? 지금 아마 7천만 원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7천만 원 정도의 가격 하락이 있는 상황. 앞으로가 더 불안해서.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매도한다면 매도 시점 언제가 좋은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전에 11월 3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필 네. 딱 잠실주공 5단지가 나왔네요. 예, 그 분양권 시장에 대한 규제 자체가 이제 여기도 이제 전매 제한이 들어갔죠. 만약에 네네. 여기를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그 일반 분양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를 못하게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기 수요가 많이 빠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의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는 아주 전형적인 송파구의 가장 금싸라기 땅에 있는 재건축 단지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는 다른 분석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분석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몇 네. 평형 가지고 계시죠? 36평형 갖고 있어요. 예, 지분은 얼마고요? 25평 정도 나올 거예요. 예, 지금 가격이 얼마라고요? 지금은 최저 가격으로 나온 게 10억 8천이고 가장 높은 가격은 16억 7천 정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16억 정도로 평균을 보면 되겠네요. 네네. 예, 16억 그리고 지금 대지 지분이 25평이다. 여기는 지금 같은 상황은 굉장히 여기는 재건축을 진행하기에 굉장히 적깁니다. 왜 적기냐면요. 네. 재건축의 수익성이 일반 분양에서 나오잖아요. 네. 조합원 입장에서의 수익은 일반 분양에서 나오는데 일반 분양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조합원 입장에서는 좋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일반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진행을 하면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네. 금싸라기 땅이죠. 네. 그래서 여기는 제가 긍정적으로 봤을 때 한 160% 혹은 정말로 더 긍정적으로 보면 165%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면요. 이 25평 대비입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평형이랑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게까지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뭐 한 37평, 8평 정도까지로 예상을 한다고 하면 네. 이 위치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지금 가격을 주고 산다고 생각했을 때 네. 평당가가 한 4억 이상이 4천 이상이 되겠네요. 평당이요? 그렇죠. 지금 16억인데 네. 여기에 한 37, 38평짜리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가정을 하면요. 네. 나눠보시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여기를 구입하는 사람은 한 평당 4천만 원을 주고서 신축된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나 똑같겠죠. 물론 네. 지금 신축 단계도 아니고 향후 한 4년, 5년 후에 신축될 아파트를 평당 4천 두고 미리 구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것도 네네. 지금 같은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 있을 시점에서의 흐름대로만 봤을 때요. 네네. 예. 근데 얘랑 어디랑 비교를 해야 될까요? 뭐 엘스, 리센치 이런 데랑 비교를 해야 맞지 않을까요? 네네. 예, 그렇죠. 거기에 아파트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3천 초중반, 3천 초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정말로 뭐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그런 뭐 한강 프리미엄 그런 거라던가
뭐 네. 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동이라던가 이런 거를 네. 봤을 때 거의 뭐 사천에 가까워지긴 할 거예요. 네네. 하지만 강남, 뭐 서초, 잠원동 아니면 뭐 압구정동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되긴 굉장히 힘들겠죠. 네. 그래서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네. 상태에서 수익률을 따져보면 메리트가 굉장히 없습니다. 아, 네네. 예. 지금처럼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신 분 입장이 아니라 새로 구입을 네. 하실 분들 입장. 아, 네네네네. 그렇게 되면 가격이 더 오르기 힘들겠죠. 네. 근데 지금까지도 가격이 굉장히 치솟았던 이유는요.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가격이 계속해 떨어지죠. 노후가 진행되면서. 그러다가 네.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축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기존에 있던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되겠죠. 네. 근데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거는요. 그 이유를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던 거였거든요. 네네. 하지만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네. 이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실 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나머지는 불확실성이고요. 그렇기 아, 때문에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럼 매도 시점을 뭐 잡아보는 것이 좋겠네요. 멀리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네. 대책이 발표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네. 추가적인 대책이 발표될 우려도 있습니다. 아, 아, 왜냐하면 이런 대책으로 그런 분양권의 시장에 대한 가격이 안 잡힌다. 그러면 더 추가 대책을 발표를 하겠죠. 네. 그런 거를 고려를 했을 지금만 해도 가격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조금 아쉬울 거예요. 차라리 네. 팔 거면 지난달에 팔 걸 이런 생각이 좀 드실 네. 텐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네. 네. 일단은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시간 관계상 요 좀 정도로, 짧게만 예. 아, 네, 뭐 앞으로 뭐 부동산 시장이 막 엄청 더 위축이 될 거다, 폭락될 거다 그런 말도 예, 예. 있는데 예, 예. 그러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지금 매도하는 게 더 좋은 거겠네요. 일단은 이 물건에 대해서는 매도 방향을 잡으시고요. 그 네. 이외에 시장 전반적인 궁금증이라던가 이런 거는 내일 세미나에 한번 참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예, 정말 감사합니다. 관심이 많고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임하려고 하는 분이세요. 일단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도하자,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좀 다소 아쉬울 수 있는 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좀 이제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사연 올라왔는데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소와 목적과 또 어떤 점이 궁금하다 이러한 점을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립니다. 중구 신당동이네요. 약수 하이츠 아파트 32평형 매도 시기와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중구 신당동 약수 하이츠 아파트. 신당동 약수 하이츠 아파트 자주 나왔던 아파트이기도 한데 궁금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매도 시기 잡을까요? 예, 제가 지도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네. 지도를 띄운 이유는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띄워봤는데요. 네. 이 인근 금호부터 시작을 해서 약수, 옥수에 이르는 이런 뭐 성동구 일대 지역들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사실상 투자로서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실수요자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강북이어서 이 밑에 있는 강남 지역보다는 가격이 훨씬 저렴한데 교통이 좀 어느 정도는 강북 지역치고는 지하철 노선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출퇴근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고요. 도심을 향한 3호선이라던가 뭐 강남권도 3호선을 통한 접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는 실수요자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는 사실 기반시설이 거의 존재를 하지가 않습니다. 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또 강북이라는 지역의 한계상 가격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한계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보시면 작년부터 계속해서 올랐을 거예요. 소형 평형이라고 할 경우에는요. 근데 인근 지역에 이제 재개발 및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아파트 공급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대신에 이 약수 하이츠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뭐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고요. 좀 있으면 이제 재건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 진행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굉장히 200% 후반대까지 용적률을 찾아먹은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후화가 됨에 따라서 가격은 꾸준히 떨어질 겁니다. 네. 지금 상태는 경기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동반해서 상승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실거주하시고 있지 않다면 여기는 일단은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재건축이 되더라도 그쵸 더 받을 수 있는 추가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죠.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일단 신당동의 약수 하이츠 아파트 지금 보유 중이시면 매도하자 빠른 시점에 매도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까 매도가 상당히 많네요. 네, 자 다음 문자 살펴드리도록 하죠. 문자 내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도봉구입니다. 도봉구 쌍문동 경남 아파트 대한 질문 왔고요. 20평형대 투자처로 어떨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20평형대 투자처로 어떨까요? 도봉구 쌍문동입니다. 경남 아파트. 예, 여기도 제가 마찬가지로 지도를 좀 띄워놨습니다. 찾으셨네요? 네, 굉장히 규모가 작은 아파트네요. 네. 쌍문역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가 굉장히 있고요. 그래서 역세권도 아니고 여기는 규모 자체도 작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어느 정도 연식이 굉장히 오래됐을 겁니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아파트들의 특징은 재건축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강북 지역 중에서도 이처럼 소규모 단지 아파트는 재건축이 힘들 겁니다. 같은 뭐 한 150에서 180 정도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다 해도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던가 그리고 굉장히 뭐 사람들이 살기에는 대단지가 더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더 비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거기는 이제 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 충족해야 될 요건들이 많아서 좀 까다롭긴 하지만요. 하지만 사업성만 두고 봤을 때는 반드시 소형 단지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뭐 재건축을 보고 매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과감히 그 생각을 좀 선회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 거주하고 계시다. 그래서 향후 얼마나 더 상승할지가 궁금하다 하시면 얘는 지역적인 특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얘 혼자만 가격이 상승할 여력은 절대 없는 아파트입니다. 경기를 반드시 타는 아파트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매도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파트도 매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 쪽에 의견 주셨고요. 예, 사실 우리 김남인 팀장님을 좋아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분명한 분석, 명쾌한 분석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도 뭐 소액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는 궁금증부터 시작해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아타기 해야 될까요? 이런 비슷한 질문들은 사실 현장에서 많이 받아 보실 것 같습니다. 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팁을 한 가지 준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거 꼭 지켜야 된다. 어떤 걸까요? 예, 팁이라고 말할 건 없겠지만 그 시장이 변화하는 모습을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시장마다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할지가 반드시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세미나에 오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과거의 흐름에만 연연하셔서 그래도 아파트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전히 그런가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시장의 흐름 자체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향후 몇십 년이 지나면 선진국과 같이 일반적인 경기 성장률과 연동을 한 주택가격 상승률만을 보일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네. 하지만 과거에 그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세미나에 오시면 시장 상황마다 맞는 투자 방향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마음가짐, 생각도 바뀌어야겠죠. 좀 관점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강연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무슨 데이 많아지니까 빼빼로데이 달콤한 선물과 같은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내일 마련된 강연 서울전화 023424-0707번으로 예약 신청하시면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세미나 함께 하시면서 좋은 공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남현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도와드렸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 상담 창은 계속해서 열어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